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5월 시험 유형 B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지금 처음에는 초기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함초록 바탕에 10포인트, 검정색, 줄간격 160, 양쪽 정렬 보겠습니다. 함초록 바탕, 폰트 10, 글자색 검은색, 양쪽 정렬, 줄간격 160이고요. 여기서 F7을 누릅니다. F7을 눌러서 기억나시죠? 위쪽부터 하겠습니다. 10, 그 다음에 아래쪽 10, 왼쪽 11, 오른쪽 11, 머릿말 10, 꼬릿말 10. 자,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10이고요. 왼쪽, 오른쪽은 11, 제보는 0입니다. 설정해 주시고 구역 나누기죠. 쪽에 구역 나누기 가셔가지고 Alt Shift Enter 두 번 눌러주셔도 되고요. 한 번, 두 번. 자, 여기까지가 초기 설정이죠.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들어가셔서 문서에, 그죠? 문서에 내 PC 문서에 ITQ에다가 이름을 저장해 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 다시 본인 이름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바로 덮어 쓰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안을 전송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1번 엔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영문 입력하실 때는 대소문자 구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소문자가 좀 까다롭죠. 지금 보시면 디지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앞에 지금 다 단어들이 대소문자가 지금 타이핑 치기 좀 힘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작은 자판으로 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연습 많이 해보세요. Public, Healthy, Based on 자, 지금 영문을 다 치셨으면 여기서 엔터 한번 들어가는 거죠. 엔터 치고 그대로 한글 써주시면 됩니다. 타이핑 같이 쳐주세요, 여러분. 자,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범위를 주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스타일 들어가시는 거죠. 스타일은 들어가자마자 플러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타일 추가하기, 이름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름 입력하고요. 문단 모양 보겠습니다.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 15에 변하지 않죠? 문단 아래 간격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해 주시고요. 글자 모양 들어갑니다. 장평하고 자간부터 입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평 95에 자간 5가 되겠고요. 한글은 궁서
다음에 영문은 도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해 주신 다음에 추가해 주시고, 지금 내가 지정한 대로 장평하고 자간하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출력 형태 문제와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위치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엔터를 치시고, 아직도 서식에 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디지즈라는 스타일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탕글로 나가시고 바탕글에서 엔터 3번. 자, 그 다음에 충분히 띈 상태에서 다시 2번을 시작하면 된다. 자, 2번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표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줄에 6칸이 거의 고정이에요.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글자처럼 지급 체크 한번 확인하시고요. 거의 다 이것도 돼 있죠. 여기서는 타이핑 또 입력하겠습니다. 자, 타이핑 입력해 주시고요. 숫자도 입력해 주시는데 숫자는 그냥 콤마까지 다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핑에도 쳐주시면 됩니다. 타이핑 느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최소한 한 150타 정도? 150타 정도는 좀 나와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타이핑을 다 쳤으면 글자체하고 폰트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굴림에 10으로 돼 있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주겠습니다. 자, 처음에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정렬해 보시면 숫자만 오른쪽 정렬이죠. 제 첫 행과 왼쪽 열을 제외한 게 나머지가 다 숫자니까 여기를 범위를 주시고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셀 면색 집어넣어 볼까요? 면색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면색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면색 지정해 줬고요. 그리고 나선 이제는 선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L자 누르라 했죠. 기억나시죠? 범위 주고 L 누르시면 됩니다. L. 선부터 지정하겠습니다. 두 줄의 바깥쪽, 그 다음에 설정 누르시면 되죠. 그리고 두 줄이 어딨냐라고 했더니 첫 행의 밑줄에 있고요. 그러면 첫 행 범위 주고 L. 두 줄의 아래쪽 설정. 요번에는 첫 열이죠. 첫 열에 L. 범위 주신 다음에 두 줄의 오른쪽 설정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좁죠. 그러다 보니까 간격을 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로 크기를 좀 늘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계 제일 밑에 보시면 그 X 대각선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F5로 범위를 주거나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주신 다음에 L자를 눌러서 대각선에 들어가서 좌우 대각선 설정해 줍니다. 자, 요번에는 합계를 또 구하라 했죠. 숫자 영역, 내가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숫자 영역에 마지막 합계 칸까지 범위를 같이 주신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계산기 모양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블록 합계를 갖다가 눌러주시면 합계가 구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캡션이죠. 캡션은 표 외곽선을 누르시고, 자, 표 만들기 오른쪽에 있는 게 캡션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굳이 애우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그냥 바로 눌러서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표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그대로 치겠습니다. 인천 광역시 연도별 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해주시고, 얘도 지금 보시면 글자체가 굴림의 10이라고 했죠. 굴림의 10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위에 있는 조건이 끝난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조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삽입합니다. 자, 차트 너비를 적절히 조율해 주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글자처럼 취급이 있죠.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차트 영역을 수정할 수 있게 영역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차트 마법사에 들어갑니다. 자, 막대를 보니까 묶음 막대가 맞네요. 그럼 바로 넘어가고요. 지금 교통사고 건수 연도 다 맞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번에 한번 제가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바탕화면에 보니까 눈금선이 없죠. 눈금선이 있으면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걸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범례도 어디 있냐, 눈금선도 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축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축 제목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인천광역시 연도별 사고 발생 현황. 그 다음에 지금 Y축에 있다 보니까 Y축에다가 이름을 써주겠습니다. 단위, 축제목, 건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X축을 한번 눌러보시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목부터 한다 했죠. 제목 더블 클릭 들어가서 지금 제목에 보니까 배경은 선 모양을 한 줄로, 그 다음에 그림자를 2포인트로 해주시고요. 글자는 굴림에 진하게 12포인트입니다. 얘가 진하게고요. 처음에 설정되어 있던 게 보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축 제목부터 바꾸겠습니다. 글자 방향부터 바꿔줄게요. 가로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굴림에 보통 10으로 나머지 글자를 다 똑같이 하래요. 그러면 굴림에 10이 되겠죠. 보통이 됩니다. 설정. 마찬가지로 축도 바꿀까요? 축도. 여기도 굴림에 10 보통. 여기도 밑에도 굴림에 10 보통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법률까지 해볼게요. 선 모양부터 해야 되겠죠. 얘는 한 줄로, 그저 한 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림에 10 보통 해주시고, 자, 지금처럼 깨질 때가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렇게 당기거나 위로 올리거나 해서 좀 넓게 펼치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깨져도 수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볼까요? 지금 저처럼 Y축을 선정을 해주시면은, 요 축 얘기할까요? 축을 갖다 지금 한번 해볼 텐데요. 축을 갖다 선정해 주시고, 지금 축 값이 틀리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세로축 값을 수정을 할 거예요. 선택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비례에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꾸밈을 선택 해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이 얼마예요, 지금? 그쵸? 여기다 타이핑 치는 거야. 2000.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죠. 지금 눈금이 4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한번 눌러보시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똑같이 나왔나요? 그쵸? 지금 보니까 큰 눈금을 4개로 놓고서 최대값을 2000으로 놓고 지금 보니까 똑같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 눈금도 틀리죠? 눈금도 틀리기 때문에 눈금도 지금 해준 거예요. 지금 왼쪽으로 지금 나가 있죠? 눈금도 바깥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적용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누르시고 가로축도 한번 볼까요? 가로축도 보니까 가로축도 지금 축 모양에서 축에 가로축을 선택해주고 눈금 볼까요? 눈금 보니까 얘도 바깥쪽에 보니까 바깥쪽에 눈금이 또 들어가 있죠. 그쵸? 이것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안 그러면 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금도 지금 설정을 해줬다.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온 김에 저번에 제가 이걸 안 하고 넘어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런 것들까지 깨알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A도 400점 이상 되면은 무조건 A죠. 400점부터 500점까지 100점의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력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입력했고요. 바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엔터. 쌍가로 1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입력해서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H 대문자 H 아래첨자 N 방향키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요. 은. 자, 여기다가 바로 또 입력을 하겠습니다. 분수가 입력되겠죠? A 괄호 하고요. 아래 위첨자 n승 오른쪽으로 방향키 한번 가고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밑에는 r 마이너스 1 오른쪽 방향키 한번 가고요. 은 다시 분수 a 1 플러스 r에 위첨자 들어갑니다. n승 방향키 한번 더 가고요. 방향키로 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지금 마우스로 찍으면서 움직이기에는 방향키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여기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부등호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기호 있는데 같지 않다가 있습니다. 같지 않다. 뭐하고? 1하고 같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얘 이상 없다. 다 입력됐다. 그러면 바로 여기 문 닫고 나가시면 됩니다. 넣기. 자, 여기서 탭키 4번 하나 둘 셋 넷. 자, 쌍가루 2 바로 또 수식 입력합니다. 자, L은 대문자 L 은 그 다음에 바로 분수 또 입력하시면 되겠죠. 분수 small m 더하기 대문자 m 밑에는 small m 그 다음에 대문자 v는 그리고 분수 다시 한번 넣어주시고요. small m 더하기 대문자 m small m 지금 저는 방향키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루트 2gh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문 닫고 나가라. 넣기 해라. 엔터. 하나, 둘, 셋. 충분히 띄워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190점 정도가 지난 거죠. 이제 4번을 하는데 충분히 띄워라 4번도.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좀 작게 지금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형을 또 입력해 볼까요? 좀 띄워서 입력하시는 게 좋죠. 나중에 여기에 글맵시가 들어가거든요. 그림이라든가 추가하면. 자, 우선은 개체를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을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바탕에 있는 크기를 갖다 구해야 되겠죠. 130에 145네요. 130에 145가 되고요. 크기 고정. 그리고 선은 그냥 직사각형이니까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채우기는 임의의 색이죠. 임의의 색은 제가 이렇게 임의의 색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4번 개체를 입력할 때는 지금 색이 지정된 거는 제목하고 글맵시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임의의 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미리 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은 글상자죠. 여러분들 글상자 비슷하게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 기본부터 시작하세요. 크기부터 110에 17 해주시고요. 크기 고정. 선에 오셔서 지금은 반원입니다. 채우기는 파랑색이죠. 설정해 주시고 크기를 대충 조정한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자연, 재난, 행동, 요령 그 다음에 낙뢰죠. 자, 범위 주신 다음에 글자체 폰트 바꾸겠습니다. 궁서에 글씨체는 22 엔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글자색은 하양색에 가운데 정렬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형도 입력해 볼까요? 거의 다 사각형으로 입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기본부터 들어갑니다. 기본에 그림 크기는 120에 50이네요.
120에 50 크기 고정입니다. 자, 선을 보니까 둥근 모양이고요. 채우기는 임의의 색깔이죠. 임의의 색깔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좀 눈에 띄게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조정해 주시고요. 자, 위치 잡아줬고 그 다음엔 바로 글맵시 들어가겠습니다. 글맵시를 입력하고요. 재난, 행동, 요령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자체는 굴림에, 그리고 갈매기 수장형이네요. 갈매기 수장형. 이거 선택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서를 위치할 때마다 이름이 나오니까 잘 보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자 간격과 줄 간격은 건드리지 않는다.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뒤에 깔리죠. 그래서 글맵시하고 그림은 항상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기본에서 글자처럼 취급, 여기 밑에 있는 본문과의 배치에서 꼭 나비 모양 세 번째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크기 이제 조정하겠습니다. 40에 40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색깔은 빨간색이다. 설정, 위치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집어넣어 볼까요? 그림을 집어넣는다. 자, 그림을 집어넣을 때는 내 PC에 저는 바탕화면에 있거든요. 바탕화면에 지금 보시면은 한글 ITQ에 픽처, 여러분들 다 자기가 연습하는 그 폴더가 있을 거예요. 바탕화면에 있을 수도 있고 내 문서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된다. 시험 볼 때도 우리 연습하는 도형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을 갖다가 마찬가지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50에 35 50에 35고요. 크기 고정. 잊지 말아야 될 거 본문과의 배치해서 나비 모양 세 번째. 자, 그림은 회색조 설정하셔서 위치를 잡아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이퍼링크는 전 제일 마지막에 한다 했죠.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지금 밑에 깔리는 도형부터 알아 있어요. 제가 직사각형부터. 그래서 보시면 요거 직사각형 그리기부터 들어가는 거죠. 직사각형 그리기 밑에다가 그려주겠습니다. 얘는 9에 20이네요. 더블 클릭 9에 20이고요. 크기 고정 채우기는 임의의 색으로 해서 노란색을 채워주겠습니다. 자,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위치 잡아주시고 동그라미 타원이죠. 타원을 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얘도 기본으로 가서 크기 보겠습니다. 얘는 15에 15네요. 15에 15 크기 고정 설정 위치 잡아주는 건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되겠죠. 자, 됐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키 도형 안에 글러키 자, 1 써주신 다음에 범위 주시고 글자체는 궁서에 20이네요. 궁서에 엔터 20 엔터 그리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글상자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글상자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글상자는 될 수 있으면 처음 그릴 때 좀 크게 위치해 주시고요. 자, 글상자 크기는 따로 없어요. 얘는 그냥 가서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선에는 파선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설정 그리고 타이핑을 칩니다.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은 멀리하기 입력해 주시고요. 글자체 폰트 바꿉니다. 글자체는 도둠에 18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죠. 아, 제가 좀 약간 지금 처음 선택할 때 좀 좁게 선택을 했나봐요. 그러면 좀 넓게 보겠습니다. 넓게 그리고 얘도 넓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조율을 해가지고 살짝 입력을 해줬습니다. 비슷해졌나요? 이거는 조율하시면 돼요. 뭐 답이 없습니다. 얘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Ctrl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키를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간격은 그냥 임의로 조정하시면 돼요. 안 맞으면 저처럼 그냥 내리시면 돼요. 다시 또 살짝 조율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 하시면 돼요? 수정하시면 되겠죠. 2, 3.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색깔도 바꿔줍니다. 임의의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임의의 색깔로 바꿔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도 이제 수정해줘라.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 그 다음에 밑에 운동장비는 떨어뜨리고 대피.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우리 아까 아는 거 하이퍼링크 연결해 보겠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입력해 주시고요. 커서를 질자 앞에다 놓고 밑에 보시면 여기 책갈피 이름이 안전으로 나오죠. 연계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2장과 3장을 연계하는 겁니다. 자, 책갈피에 가서 여기를 이름을 안전이라고 놓고요. 넣기 해줍니다. 자, 그림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하이퍼링크 안전 선택 넣기 해주시고요. 연결된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림을 클릭했을 때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연결이 된 거다. 엔터 2번 누르시고요. 이제는 세 번째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 쳐주시면 돼요. 보건연구원은 질병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보건 정책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보건의료 연구자에게 과제와 연구 자원을 지원하여 보건의료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보건의료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여러분들 타이핑 쳐주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 연구 기관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1945년 9월에 설립된 조선 방역연구소를 모태로 시작하여 1963년 12월에 국립방역연구소, 그 다음에 국립화학연구소, 국립생약시험소를 통합하여 국립보건원으로 발족하였다. 계속 타이핑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타이핑이 좀 많이 들어가죠. 자, 우선은 타이핑을 쳤어요. 첫 번째 단락까지 쳤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2번, 그리고 또 두 번째 단락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타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에 이타죠. 이타. 그 다음에 유병률과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단제.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타이핑을 다 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컨트롤 F10을 눌러서 특수키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쌍다이아몬드죠? 얘 넣어주시고요. 그냥 다 입력해 보세요. 이따가 나중에 편집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전에 A형 할 때는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걸 했었죠. 이번에는 한 번에 다 타이핑 치고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따로따로 할 때는 좀 불편함이 있었죠. 편한 거 쓰시면 돼요. 편하게 다 타이핑 치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쭉 치셔도 시간은 남아 돌아요. 자, 계속 타이핑 쳐주시고요. 오타 있는지 체크하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다시 또 한 칸 떼서 컨트롤 F10 눌러서 또 키워 집어넣고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표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표는 한 줄, 지금 보시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에 하나, 둘, 셋, 네 칸, 네 칸이네요. 다섯 줄에 네 칸 입력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기반, 추진 내용, 그리고 비고, 추진 전략 고려해서 해주시면 돼요. 어디에 들어가는지, 기대 효과, 나중에 이거 합치면 되니까 미션 기반, 수요 기반, 그 다음에 미래 대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질병 관리 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타이핑 쳐서 공익가치 지향 기초 기반 연구 미래 질병 위험 대응 기술 개발 국가 보건 의료 정책 방향 설정 및 협력 체계 구축 협력 체계 구축 비고 가셔서 미해결 감염병 연구 개발 지속 추진 확보 그 다음에 진단 치료 백신 등 현장 대응형 연구 그리고 신종 변종 및 원인 불명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 자 보건의료 R&D죠 R&D 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오타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고요. 백신 등 현장 대응 연구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서 엔터 한번 치고 국립보건연구원까지 치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타이핑이 다 끝난 거거든요. 이러면 위에부터 편집하는 거예요. 위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글자체부터 바꿔야 되겠죠. 한번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글자체 보겠습니다. 도둠의 18 금방 나오거든요. 도둠의 18 오히려 타이핑이 어려운 거지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진하게 가운데 정렬 자 그리고 입력해 보시면 덧말 있죠.
덧말을 눌러서 위에 인류와 미래를 위한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넣기 해주시고요. 자, 여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게 머릿말을 입력해야 되거든요. 단축키 컨트롤 NH라 했죠. 다시 컨트롤 NH 입력해서 머릿말을 입력해 줍니다. 만들기, 그리고 머릿말 타이핑 치겠습니다. 질병 보건연구 입력해 주시고요. 얘는 지금 어디라고요? 보시면 궁서에 글자 폰트 10에 오른쪽 정렬이라는 거죠. 자, 입력이 다 끝났다 그러면 꼬릿말 머릿말 닫기로 나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와 주시면은 국립보건연구원 밑으로 내려왔죠. 장식 글자입니다. 서식에 들어가셔서 지금 우측에 보시면 장식 글자라고 있죠. 문단척 장식 글자가 있는데 커서는 국자 앞에다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글자를 보니까 두 글자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글꼴은 지금 보시면 굴림에 면색은 노란색, 그리고 설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공에 가셔서 지금 제공에서 한자키를 눌러주시면 지금 제공 한자를 보시면 되겠죠. 제공 한자가 두 번째 있는 한자네요. 그리고 한글 한자 입력하는 거 세 번째 선택사항 해주시고요. 바꾸기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대응이라고 있네요. 대응에서 가서도 마찬가지 한자키 눌러주시고요. 한자가 맞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요 대응자죠. 세 번째 거. 지금처럼 동의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해당되는 한자를 정확하게 보고 바꿔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만성질환에 가서 컨트롤 N 각주를 집어넣겠습니다. 각주 지금 모양이 틀리죠. 기억이네요. 기억. 그래서 기억으로 각주 미주 고치기에서 각주 번호 모양을 기억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선은 이상 없이 5cm 똑같고요. 그 다음에 타이핑 쳐주겠습니다. 보통 6개월 혹은 1년 이상 계속되는 질환을 말하며 급성 질환과 구분함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각주 비주가 다 입력이 끝났으면 닫기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닫기 하고 나가고요. 입력된 거 체크. 자, 그러면 위에는 끝났죠. 위에는 끝났는데 아직 여기 그림이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림은 입력에 가셔서 그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지금 비슷한 그림이 그림 5에 있네요. 여기 여백에다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르기. 지금 우리가 원한 그림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자르기 해주시고 더블 클릭. 여기서 그림 크기 보겠습니다. 40에 40, 40에 40 크기 고정. 여백은 왼쪽 바깥쪽 여백을 2mm로 해줘라. 왼쪽 바깥 여백을 2로 해라. 자, 그 다음에 가셔서 위치를 잡습니다. 이 위치를 잡을 때는 지금 여기 그림과 문제제비 위치를 보고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방향키로. 자, 연구자원 증진하는 연구소를 통합 대응하기 기관으로서의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줬으면 지금 맞게 끝난 겁니다. 윗단원이 다 끝난 거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글자체부터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두 번째 굴림에 18. 자,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여기를 갖다 범위 주시고 Alt L 기억해달라 했죠. Alt L Alt L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우리가 글자색은 하얀색에 음영을 빨간색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거 따로 어떻게 Alt L 말고 누를 거 없나요? 글자 모양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편집에 들어가서 글자 모양을 누르니까 나오죠. Alt L 기억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단 기호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밑에 범위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 문단 번호 모양 넣겠습니다. 비슷한 거 찾아볼까요? A로 시작하는 게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있으면 얘를 갖다 수정하시면 돼요. 사용자 정의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대로 ABC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뭐 하면 돼요? 20포인트에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 되겠죠?
이 수준 들어가셔서 얘는 30포인트에 오른쪽 정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해주시고, 지금 비누하고 기침은 이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은 서식에 가셔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한 수준 내리기가 있다 했죠. 한 수준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C하고 D도 한 수준 내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뭐가 안 끝나느냐? 줄 간격을 여기를 범위 주시고 얼마로 놓으래요? 그죠? 180으로 놓으라고 합니다. 180, 여기는 180으로 놓으라고 합니다. 가서 180으로 해줬고요.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도 글자체 폰트 보겠습니다. 굴림에 18 바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소 기술 역량 확보를 Alt L을 눌러서 밑줄 해주시면 되겠죠. 밑줄 해주시면 되고, 설정. 아직 안 끝났죠. 연구소 기술 Alt L 눌러서 확장에 들어가서 강조점을 입력합니다. 세 번째 거 클릭. 확보도 마찬가지 Alt L 강조점 세 번째 거 클릭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제는 표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표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합치는 걸 M이라고 했죠. 범위 주시고 합칠 거를 M, 여기도 범위 주시고 합칠 거를 M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열의 간격을 조율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눌러서 움직이면 된다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위치를 여러분들이 Shift 키를 눌러서 조율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Shift 키를 눌러서 위치를 갖다 조율하면서 크기를 적절히 여러분들이 조율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되셨나요? 좀 더 줄여볼까요? 얘가 좀 더 줄었네요. 줄이면 돼. 이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하시면은 금방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하면 는다. 자, 지금 위치는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럼 범위 주시고, 지금 얘 글자체가 어디라고요? 글자체가 뭐죠? 글자체가 도둠의 10이래요. 도둠의 10. 그리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표를 좀 크게 조율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우선은 줄을 갖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L 눌러서 선 없음, 좌우, 아까와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범위 주시고 L자 눌러서 두 줄, 요번엔 위, 아래. 아까 표 만들 때 했으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L 둘째 줄, 두 번째 줄, 두 줄로 해서 밑에다가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첫째 줄에 있는 L 눌러주시고요. 배경에서 그라데이션 시작부터 끝까지 흰색에서 노란색, 유형은 수평. 됐죠?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예, 끝났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는 않죠. 이제 하나 남았네요. 얘를 갖다가 Alt L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에 오셔서 지금 여기는 뭐로 되어 있죠? 도둠에 24, 도둠에 24, 그리고 장평은 105,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입니다. 설정에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은 건 뭐예요? 여기 제가 아까 하다 보니까 엔터가 한 칸 더 나갔나 봐요. 델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국립보건연구원 끝에다가 놓으시고서, 진하게 안 했네요. 진하게는 여기서 바로 해주겠습니다. 자, 끝에서 쪽에서 우리 쪽번호 입력해 볼까요? 쪽번호 매기기 마지막이죠. 얘가 쪽번호 매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5로 돼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5, 동그라미 5로 입력을 해주시라. 1, 2, 3, 4, 5 해주시면 되고, 줄표는 없죠. 그래서 넣기 해주시고 밑에 내려가서 이게 입력이 되는지 체크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다 끝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 끝났으니까 한번 이제 뭘 확인해 보시냐면 뭐 오타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빠뜨린 건 없는지 수정을 할 게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데 45분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시험 볼 때는 한 5, 6분 정도는 답지를 계속 저장하고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말씀을 드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 하다가 이거 안 바꿨어, 그죠? 축을 안 바꿨어요, 아니면 가로축에 이거 눈금선 안 했어요, 그래도 다 이게 나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A를 받는 거지 만점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죠? A만 받으면 돼, A만. 근데 A가 100점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01점부터 500점까지는 무조건 다 A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A를 받았을 때 450점을 받고 A를 맞았는지, 410점을 맞고 A를 맞았는지, 500점 만점을 받고 A를 맞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사소한 실수가 있다,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것들은 패스 하시면서 자기가 적절히 점수 조율을 하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 번째 장이 200점이다 보니까 세 번째 장은 웬만하면 다 마무리를 지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또 B형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인한테 맞는 강사님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